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의 싼 물가 자랑에 미국에 거주하는 내가 위화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뉴욕에 거주한 일본인이 세계의 시선으로 들여다본 일본 경제를 분석한 내용인데요. 유화시킨 말 속에 처절함을 숨길 수 없군요. 과연 누리꾼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통 끄신 구독, 좋아요. 올해 7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28엔 인상해 시간당 930엔을 기준으로 삼았다. 1시간 동안 땀 흘려 노동해도 업무 내용이나 고용주에 따라 대가가 1000엔짜리 한 장이 될까 말까 한 게 현실이다. 뉴욕에서 20년 가까이 사는 필자는 이 뉴스가 정말 지금의 이야기인가 하고 솔직히 놀랐다. 노동에 대한 대가가 선진국 최저 수준인 일본은 더 이상 세계의 대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일본은 잘 사는 나라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옛날 일이 되었다. 일본인에게만 통하는 환상일지도 모른다. 뉴욕의 베이비시터는 시간당 16달러 약 1760엔 이상을 번다. 어쨌든 이 거리에서는 미국인도 이민자도 잘만 일하면 당연히 노동에 맞는 대가를 받는다. 그래서 필자도 이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긴다.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니다. 임금이 높으면 당연히 월세와 물가도 비싸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집세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약간 하강 기미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도쿄의 1.5배 수준이다.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니 일본에 일시 귀국하면 정말 놀랄 때가 많다. 자판기 음료가 120엔, 정말 맛있는 편의점 과자가 200에서 300엔, 라면 한 그릇에 500에서 1000엔, 최근에는 200엔대의 도시락이 인기라고 일본 친구가 알려줬다. 어느 것이나 뉴욕이라면 그 배 이상은 들기 때문에 일본의 편의점이나 슈퍼에서는 무심코 지갑이 열려 닥치는 대로 바구니에 넣어버린다. 다만 이런 부자 느낌에 젖는 것도 잠시다. 싼 물가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사랑하는 일본이 왠지 개발도상국이 되어버린 것 같아 쓸쓸한 기분이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 볼 때 일본의 인건비와 물가가 놀랄 만큼 싸다는 사실은 일본에 살고 있으면 아마 감이 오지 않을 것이다. 개중에는 월급이 싸도 물가가 싸기 때문에 문제 없다거나 일본은 중국 및 인근 아시아국보다 잘 사는 나라라며 아직도 20년 전의 일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해외 거주 일본인이나 선진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느낄 것이다. 물론 일본은 청결하고 친절 근면하며 음식이 맛있고 하이테크 분위기가 있는 나라라는 건 틀림없지만 말이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나라를 다녀왔지만 이상한 것은 뉴욕이 아닌 일본의 디플레이션이라 확신했다. 가난한 쿠바조차 자국민 물가는 놀라울 정도로 싸지만 관광객에게는 2,500엔 이상의 점심값, 500엔 커피값을 받는다. 일본 IT 기업이 엔지니어에게 주는 월급은 고작 500만엔 남짓. 게다가 일하는 환경은 양계장처럼 조악해 마치 IT 노예처럼 취급한다. 반면 미국 업체들은 엔지니어 월급이 최소 1000만엔, 능력에 따라 1500만엔을 넘기도 한다. 원격 근무로 전 세계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고 휴가 제도나 복리후생도 좋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단 한 예이지만 두뇌 명석한 인재가 가축 취급을 받는 일본에서 뛰쳐나와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에는 싼 물건, 음식, 인재, 토지나 부동산, 기업이 넘쳐 향후에는 중국이나 구미 등 외국 기업의 이용만 당할지도 모른다. 인재나 기술의 유출은 나라의 쇠퇴를 가져온다. 싼 물가 자랑은 잘못된 것임을 확신한다. 세계적으로 일본이 얼마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국외에 한번 나가보고 비판적 시각으로 일본을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일본이 얼마나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팬데믹이 안정되면 꼭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좋으니까 밖에서 일본을 재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국외에서 노동을 해보길 바라는 바이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일본인의 월급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싼지 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해외에서 온 관광객에게만 신간센을 특별 할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나 터키 등 관광대국에서는 지역 고객보다 관광객이 10배 이상 높은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일본에만 있으면 느끼지 못하는 그 위화감, 해외에서 생활해봤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이사 아르바이트의 일당은 40년 전과 지금 똑같은 일만엔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여파로 급여가 두세 배 올랐다. 코로나 전까지 그들은 일본에 몰려와 쇼핑 삼매경에 빠졌다. 왜? 싸니까. 옛날에 비싸서 구입할 수 없을 정도였던 니콘 카메라가 이제는 아주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장래성이 없는 나라에 있는 것보다 경제 발전이 두드러진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 귀국하면 후진국에 온 것처럼 모든 게 싸구려로 느껴지겠지만 홋카이도의 땅이라든가 도쿄도 내의 타워 맨션이라든가 최근 정말 외국인이 구입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져서 IT 업계에서 일하는 미국 젊은이들은 보통 휴가 때 호텔에 몇 밤을 묵는다.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이상 물가를 올리는 것은 나라의 재산을 지키는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적정 가격이라는 말을 잊었다. 자동차는 이익률이 낮은 경차, 옷은 유니클로나 GU, 가구는 니트리, 일용품은 다이소, 외식은 사이젤리아다. 그런 놈들만 있으니까 당연히 내수가 확대되지 않고 돌고 돌아 자기들 월급도 디스카운트 된다. 받는 돈 이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아침을 먹으러 카페에 들어가면 한 사람당 3,000엔은 줘야 한다. 반면 일본은 400엔이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임금 격차로 나타나는 거야. 일본은 최근 30년 정도 GDP가 늘지 않았는데 미국은 몇 배가 됐잖아.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개인적으로는 국가경제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한다. 정치가나 미디어는 그걸 저출산의 탓이라든가 일본의 생산성이 낮다든가 하는 이유를 댄다. 국민도 그것을 믿어버리고 있지만 정말로 정치가나 관료가 거시경제를 알고 있으면 디플레이션인데 소비세 증세라든지 대지진 때의 부흥 증세라든지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자조만을 요구해 거의 보장해주는 게 없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정말로 있을 수 없다. 이런 경제정책의 실패가 쌓여 지금의 일본 경제가 됐다고 생각한다. 동의한다. 그리고 그 원인의 하나가 파견의 편리성이다. 풀타임 근무자를 아르바이트와 같은 조건으로 쓸 수 있으니 많은 기업들이 달려들었고 워킹푸어를 증산했을 뿐만 아니라 부실 경영자를 연명시켜 버렸다. 또 정사원이라 해도 이렇게 파견 근무자가 많아지면 불만이 있어도 회사에 매달리기 때문에 역시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디플레와 초저물가를 끝내기 위해서는 우선 파견의 대우 향상이 급선무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유동도 높아지고 정규직의 임금도 오른다. 돌쇠 한마디. 일본 경제 전체를 걱정하는 이야기인데 관광객에게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배댓글. 역시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모습에 오늘도 안심하며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